자, 우리가 이제 성명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한문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근데 이제 이 한문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볼 때, 혹시 한문 써본 지 얼마나 됐어요? 중학교 때까지 썼어요. 중학교 때?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거의 한 30년 정도 안 쓰셨네요? 네. 저 한문은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어요? 아니, 한문은 내가 이제 그 명리상 써보지 그 외에는 다른 걸 안 써봐.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한문을 쓰는 문화권이 지금 이제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인데 이제 한국도 거의 안 쓰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간자체를 쓰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한문을 잘 몰라요. 잘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서도 안 가르치잖아.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이름을 장명하면서 뭐 그 한문으로 한문의 획수를 따져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장명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문의 획수를 따져서 하는 것이 수리성명학인데, 그것은 1928년 일본의 구마사키 게노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왜 이제 그 장명법을 도입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창씨개명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려니까 이제 이 군번줄에 그 일본식 이름으로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민족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타지에서 이제 그 전사했을 경우에 지금 그 일본에서는 자기네 나라 민족 그 젊은이들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상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하다 보면 우리 글을 안 쓰게 되니까 우리 민족 문화가 점점 말살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때 당시 그 장명법을 배우신 분들이 또 후진을 양성하고 또 양성하고 또 양성하고 지금 그 세월이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수리성명학이 나온 지 이제 1928년에 이제 했으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건 1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배운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장명해주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수리성명학으로 이제 이름을 져서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좋지 않은 장명법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식 장명법으로 이름을 짐으로써 지금 이제 이혼율은 세계 3위, 저출산 세계 1위, 그 다음에 뭐예요? 자살률 세계 1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 이름을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의뢰할 때는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성격으로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명가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해피름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일본의 수리성명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성격적으로나, 그죠? 자살률이나, 그죠? 그 다음에 저출산, 이런 거에 걸린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문이라는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문의 획수가 운명을 좌우하는 게 확실히 맞다면, 그러면 한문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한문이 없는 나라. 그렇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 그죠? 한문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지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름을 짓는 모든 방법이 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최근에는 뭐 공자 운운하고 뭐 공자 한문 어쩌고 풀이하는 거 있는데요. 그것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 사람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장명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한글로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생년월일과 이름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걸 면밀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름으로 밝혀낸 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저는 이미 그 40만 명을 통계를 내 가지고 40만 명 중에 그 10만 명은 실제로 교통사고 환자예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그 사람이 사고 난 날짜, 그 다음에 진단명이 있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사고를 당하고 언제 어디가 다치고 이런 것이 통계학적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번 2020년 1월 15일 날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한 왈기성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의 성격을 이제 세계 최초로 10,000가지 성격으로 분류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쓰는데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한글을 기반으로 한 한글 발음 성명학에 기반을 둬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성격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그래서 그런 책을 이제 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공자 2500년 전 사람 그런 그 한문을 쓴다거나, 또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이제 그 수리성명학 한문의 핵수를 기반으로 한 그런 거 쓰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 태양을 보고 나온 글자가 이 날일자잖아요. 예? 그럼 날일자는 이렇게 사획이죠, 사획. 그죠? 그 다음에 이 태양은 몇 획일까요? 네. 태양. 그리고 그 넓은 광장 있죠? 광장. 예, 광장을 보고 나온 글자가 이제 이런 글자가 있어요. 넓을 광자라고. 이게 넓은 광장을 뜻합니다. 이게 18획인데 지금은 이걸로 표시해요. 지금은 중국에서. 그러면 어떤 획수가 맞냐 이거죠. 이 획수 자체도 문제지만, 그죠? 이미 중국에서도 이걸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3획이라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18획이라고 할 것이고, 뭐 이런 건데, 이 자체, 한문 자체도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말이 되네. 네. 지금 일본 사람들도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자기네들이 만든 장명법으로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한 거예요. 그때 그 취지를 모르잖아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장명가들도 사실은 이게 SNS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보시면 수리성명학이 일본식 장명법이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그 방법으로 이름을 져주겠습니까? 다들 애국자인데.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져주려고 하는 건 맞지만 그 장명법을 어느 나라 누가 만들었는지 알면은 지금 기존의 수리성명학을 하는 장명가들은 그걸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뭐 불용문자 같은 거 있죠? 불용문자. 쓰지 못하는 글자 굉장히 많아요. 날일자 이런 거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사실은 그 김정일, 김일성, 그 다음에 뭐 이런 날일자 들어가는 분들 다 뭐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써도 되는 겁니다. 어떤 한자든지. 자기만 독점하려고 그거 못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자도 보면 죽을 사자 이런 건 억지로 이름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아주 좋지 않은 뜻을 가진 한자는 굳이 쓸 필요 없지만, 굳이 한문을 쓴다면, 뭐, 날일자 이런 거, 일울성자 이런 거 좋죠. 쓰면. 근데 뭐, 어디, 불용문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글자를 쓰면 뭐, 어떻게 집안이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평민들이 못 쓰기 위해서 옛날에 한 것이고, 지금은 누구나 써도 되는데, 굳이 이런 한문도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 글로벌 시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시대인데 무슨 귀신을 찾고, 그죠? 예, 한문을 찾고 합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삼성에서 1억 뭐 4,400만 화소 그런 핸드폰도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 지금 시대에 떨어진 장명법을 쓰고 그것이 운명이 바뀌니 안 바뀌니 이거 참 우스운 일이죠. 소가 웃을 일이죠. 소가. 예. 어디서 공자를 찾고 어디서 그래요. 네. 다. 예. 그래서 한문의 뜻으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예. 한문의 뜻이 이러니까 이건 큰일 나요 어쩌요 하는 그런 작자들이 예? 다 대부분이죠.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어 먹으려고.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뜻이 좋은 한자를 쓰면 되는 것이지. 예. 제가 생각하는 불용문자라는 건 죽을 사자나 이런 거 아주 좋지 않은 거 있죠. 예. 아니요. 그런 글자가 불용문자지. 뭐 이룰성자, 날일자 이런 게 왜 불용문자가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쓸 필요 없다. 이거 한문 자체를 아예 쓸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개명 신청할 때도 한문을 안 써도 됩니다. 심지어는 영어 발음을 그냥 영어로 글로리아를 영어로 쓰지 않고 그냥 글로리아 이렇게 이름을 개명 신청 내도 됩니다. 이거는 한문이 없잖아요. 예? 한문이 없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그냥 글로리아에서 넣어도 됩니다. 예. 그냥 스미스 이렇게 써가지고 내도 개명 신청이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요즘에 개명 신청 오면 돈이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나요? 아, 개명 신청이요? 지금 저희한테 이름 주신 분들 이제 해보니까 그 법무사를 통하면은 그래도 한 20만원, 15만원, 20만원 줘야 되는 것 같고요. 직접 하시면 한 10,000원 정도면 됩니다. 10,000원. 10,000원에서 한 15,000원 들지 않을까요? 뭐 서류 띄는 비용도 있고, 인지가 한 1,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송달료가 10,000원인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그게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3개월? 예.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좀 쉬워졌어요. 따지지는 않은 거예요? 이름 짓는데 일과 원칙으로 왜 이름을 바꾸느냐고. 예, 그건 이제 이름을 바꾸는 사유는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을 이제 질 때 한문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제 한문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발음으로 이제 뭐 외국 사람도 이름을 져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한국어가요. 외국에서는 그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글자가 없는 나라 있죠. 거기서 우리나라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대로 자기 발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음 그대로 그냥 이름을 지면 상당히 훌륭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